너무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어떤 강의로 우리를 좀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사실 제가 지난 2주 연속하고 오늘 3주 이제 마무리 질 건데요. 사실 요즘에 투자가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 변화죠. 저희가 왜 어려운지 또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우선 과정들 설명드렸고 어떤 요인들 때문에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쓰나미 어떤 새로운 거 오는 걸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 잡을 건가. 너무 어려운 건 이제 알겠으니까 왜 어려운지도 또 어떻게 어려운지 아는데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끝내볼까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 환경 변화에서 지난주에 살짝 얘기했는데 오늘 또 다시 얘기할 건 새로운 쓰나미. 그러니까 새로 몰려오는 우리가 정말 쓰나미가 무서운 건 알고도 당하는 거죠. 너무나 크니까.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갈 거는 이제 장기적 기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너무 어렵고 이런 거 있는데 어렵기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준비해야 되는지. 결론은 이제 부동산은 이제 장기적 투자잖아요. 이게 뭐 단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뭘 봐야 되는지. 근데 먼저 저희가 1, 2부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실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우선 이제 그 전에 1부는 이거 했었죠. 현대 부동산 투자가 어려운 이유. 이제 이거를 해서 아까 좀 이따 이제 잠깐 몇 분은 제가 복습을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는 다가오는 쓰나미라 해서 새로운 거 어려운 대답에 또 다른 이제 좀 충격적이 다가오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3부인데요. 3부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습니다. 장기적 절대 기준. 저희가 이제 너무나 많은 변화 요인들, 너무나 빠른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할 게 많아졌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그래도 부동산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적으로 큰 대세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서 뭐 강물 줄기줄기 흐르다 보면 바다 가듯이 큰 흐름 그거에 대한 걸 이제 중심력이 좋아서 기준이 어떤 것들 집중하는 걸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거는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의 그래프가 이게 직선적으로 가는 게 거의 없죠. 그 사실 이게 항상 곡선이니까 흔들리는 거고 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이게 항상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추세를 보는 게 있거든요. 올라가는 선이. 그걸 오늘 좀 얘기하고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복습 먼저 할게요. 왜냐면 이제 그래도 한번 되새겨 보는 게 좋은 거니까. 보시면 제가 이제 첫 주 얘기할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변화의 시대, 속도의 시대, 융합의 시대, 종속의 시대. 이렇게 보면 무슨 논문 얘기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다 아시는 얘기예요. 변화.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나 변화 무쌍하다 하죠. 너무나 변화 요인들이 많아요. 예전처럼 단순하게 부동산을 집을 사고 파는데 금융, 금리,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세금 상황 별별 게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변화 요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더 나아가서는 상가 같은 경우, 상가가 예전에는 뭐 목만 좋으면 장사 잘 되는데 요즘 그게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 이랬죠. 보통 이제 많은 숙녀분들이나 많은 젊은 분들, 여성분들이 이 맛집 블로그, 보통 이제 사진 찍으셔갖고 음식이 이쁘게 있으면 이제 사진 찍어 맛집 블로그 올리죠. 이게 하나의 상권을 분산시킨다 그랬죠. 즉 위치가 안 좋아도 그런 홍보, 다른 홍보 마케팅에 의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왜죠? 예전에는 저희가 어디 가서 무슨 정보인지 찾아볼 때 되게 힘들었죠. 어느 위치가 좋은지 꼭 부동산 가야 됐죠. 어느 맛집이 좋은지 알릴 데가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 보시면 되잖아요. 이 안에 맛집 블로그 어디 보면 다 나오거든요. 즉 상권을 분산시키죠. 즉 변화 요인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건 속도 너무 빠르죠. 엄청납니다. 지금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금리 변화에 따라서 곧바로 금융 정책인데 부동산으로 곧바로 직격탄 날라오죠. 그래서 멈춘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융합 금방 말했듯이 다시 금융과 뭐 부동산 다른 요인들이 융합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융합의 시대라 해서 다른 쪽에서는 이게 시너지를 낸다고 말을 하는데 이 부동산 재테크 분석에서는 한마디 좀 더 어려워진 거죠. 되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거 같은데 그렇지 않게 나오는 것, 또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들 여러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종속 시대는 철저히 이제 자본, 큰 돈이죠. 이 큰 자본의 밑에 부동산이 가버리는 시장이 돼버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사업 전반에 퍼져 있죠. 이 사업 전반에 퍼져 있는데 이 금융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영향을 받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영향을 부동산이 1차로 금융이 맞으면 똑같이 맞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아래 종속이 돼버린 시대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볍게 네 가지 뽑았는데도 너무 어렵죠, 투자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대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어떻게 어려운지 알고 오늘은 이제 어떤 기준을 봐야 될지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때 복습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왜 이제 이게 복잡 어려운지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부동산 투자란 건 뭐였냐면 집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거죠.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무슨 소리죠? 돈이 있으면 집을 사서 들어갔고요. 돈이 없으면 임대를 들어갔어요. 자, 투자란 것도 돈을 뭐 빚을 내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끄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호주머니 돈 내 가지고 내 돈 내서 전세 끼고 사는 거였죠 저희가. 그래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단순한 구분이었죠. 시장에서 어떤 수요의 개념에서 구분을 할 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꼭 굳이 전세가 아니어도 내가 집을 대도 꼭 돈이 다 부족하더라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됐죠. 왜? 은행이 커지고 은행 상품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이제 고민된 게 대출 상품이 고민이 되는 거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보통 이게 부채죠. 부채가 많아지면서 요즘에 이 대출이 커졌으니까 요즘 걱정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걱정하는 거죠. 만약 과거처럼 대출 시스템이 없고 제가 단순히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고 전세 끼고 투자했을 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든지 말, 물론 국가 경제적 영향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부동시장 오는 거는 영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얘기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나온 대책은 뭐죠? 저희가 이제 돈을 상환할 수 있는 자, 즉 외국처럼 상환 개념을 보겠다는 거죠. 이미 이게 여파가 커요 지금. 그 내년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이미 대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뭐죠? 그 한도나 이 상환 능력을 이미 은행에서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미 과거에 분양받았다가 이번에 담보대출이나 대출 옮겨 탈출로 하는 분들 보면 은행 갔다 와서 지금 충격임들 의외로 많아요. 또 이것 때문에 상환 개념이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월세 상품들이 상당수의 월세는 안 좋아지죠. 왜죠? 이 상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수익 난 거에서 옛날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서 이게 생활을 했는데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데 대부분 이제 월세 상품을 대출을 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뭐죠? 그걸 원금을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따박따박 나오는 돈이 얼마 안 되죠. 또 안 되는 거에서 우리나라 렌탈 문화가 문제죠. 외국하고 다르게 우리 렌탈 문화는 철저히 주인이 맡은 이 임대료를 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집을 고쳐주는 개념이거든요. 즉 관리 중간에서도 아직까지는 주인이 받은 돈하고 큰 문제는 월세는 고쳐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손에 남는 지는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다 임대사업자니 뭐 낸다 하더라도 뭐 국민연금 이번에 다 하다 보면 손에 쥘 돈이 별로 없죠. 이 상황구조는 이 월세 시장에 엄청난 파악을 주는데 이런 식으로 변화될 때마다 시장이 출렁이죠. 변화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잠깐이냐 장기 대세냐 흐름을 이제 봐야 되겠죠. 하여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샘플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렵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지난주는 이걸 얘기했죠. 쓰나미, 큰 파도. 자, 이런 모양새였죠. 예, 큰 파도가 있고 집 이 부동시장을 보면 몰려오는 거죠. 쓰나미는 알아요. 아, 저거 온다. 최선 신호는 금방 얼마 올 수 있죠. 근데 무섭죠. 너무 크니까 방어하기 쉽지 않죠. 개인들이. 그게 이제 무서웠고 그 쓰나미 큰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제 뭐였냐면 큰 돈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저금리 저수익 시대 자산운이 가장 고민이 큰 곳.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작은 게 고민이 클지 큰 게 클지. 야, 크면 돈 많으니까 좋아하겠지만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운영할 만한 곳들이 많을 때 이제 고민이 크는데 우리나라 뭐 크게 말해서 이제 제가 큰 돈의 의미는 일반 개인들을 뭐 좀 있는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어떤 펀드 이런 연금 개념들 큰 돈. 그다음에 물론 자산구조가 아주 큰 분들이 있죠. 일부. 그런 분들이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축하시는 은행 있죠. 은행들 돈 어떻게 굴릴 것 같으세요? 그 많은 돈을. 쉽지가 않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금리 갈 수밖에 없죠. 큰 돈. 이 큰 돈이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큰 돈이 개인 돈이 아니다가 문제. 무슨 말이냐면 큰 돈이 아니고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이 항상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는 굴려야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이 스텝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로 이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시장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 왜?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담보가 있고 안정적이고 그중에서도 변화가 제일 적은 거. 상가하고 주택이 있다면 주택이죠. 왜? 절대적 필수제죠. 예. 도심에 있는 주택. 그게 이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한국에 그전에 이제 벽이 있었죠. 딱 벽이 막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전세제도. 근데 요즘에 월세 전환이 높아졌죠. 노릴만 하죠. 근데 무작정 이 큰 돈이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 어떤 이제 정서적인 면도 있고 정책 면에서 우리는 거리감이 있죠. 근데 이분들도 준비한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큰 돈이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지금 쓰나미 큰 원인은 뭐냐면 큰 돈 뭉쳐 너무 많고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분은 국경도 없어요. 외국 돈도 마찬가지. 다 어디든 이득만 된다면 너무나 돈이 많기 때문에 뭉쳐있기 때문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한동안 미국의 금리 인하에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돈들이 이윤 찾아가려고 지금 미쳐 있는 거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 제일 안정적을 원해요. 왜냐하면 큰 돈은 소심하거든요. 안정적.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쓰나미가 제가 지난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쓰나미의 가장 이제 통로 어떤 칼자루 같은 거죠. 움직일 어떻게 올 거냐. 자, 저희 나라 법 중에 우리나라 법 중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이제 그게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몇 년 전에. 근데 이걸 만들어졌는데 이건 뭐냐면 큰 돈을 뭉치게 하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죠. 부동산에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또 직접 모은 돈이 투자하고 이런데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또 다른 통로. 그게 이제 준비한 게 저희가 종합부동산 회사법이에요. 이건 아직 발효가 시행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2017년 말, 뭐 2018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큰 회사가 공격적으로 아주 저리의 돈을.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쓸 땅이 별로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제가 얘기한 게 여기까지죠. 자, 이런 쓰나미가 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어떤 재테크 시장에서 우리가 이런 큰 자본이 큰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우리는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복습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죠. 이제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가 첫째는 제가 첫째 주 얘기했듯이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속도니 융합이니 변화니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을수록 일일이 다 따라가다 보면 못 따라갑니다. 저희 개인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이제 저희는 주식도 아니고 따라가기 힘들고요. 이럴수록 중요한 건 뭐죠? 큰 대세의 흐름에 집중해야 되죠. 큰 흐름이 뭐냐? 결론은 어떤 작은 흐름은 큰 흐름에 수렴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그 기간을 차분히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큰 대세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장기적 안목이 오늘 뭐서 기준이 뭐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혼란하냐 그걸 말할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제 이런 건데요. 현실 그럼 직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그래프가 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시장에서 무엇이 올라갈 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냐?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저희는 주식까지 좀 달라서 저희는 올라가더라도 이런 진짜 주식도 사실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정말 이게 심해요.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내려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사잖아요. 내려가는 포인트에 그러면 이게 떨어지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보여요. 여기 보시면 떨어지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빨간 자기 추세에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걸 파악하라는 소리죠. 지금처럼 변화임이 많으면 일일이 따라가 사다 보면 정말 이게 나중에 결론은 올라갈 건데 이 내려가는 포인트 사게 돼 있어요. 잘못 사는 거죠. 자,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 내려갈 때 보면 제가 돌아가네요. 자, 내려갈 때 보시면 자, 이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갈 때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또 올라요. 왜? 어떤 정책적으로 이거 어떻습니까? 제일 걱정하는 게 좀 뭐냐면 일부 대형 평형 아파트라든가 일부 외곽 지역의 고분양가 아파트들. 그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 입주 때 분양가 때는 분양권 때는 모르지만 입주 때 좀 걱정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 보면 자, 분양권 때 분명히 올라요. 예, 오릅니다. 왜? 이 자본도 적고 투기장 자본이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래도 쉽죠. 더 얼마 거래 안 있으면 거래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 다르거든요. 자, 그런 시장들이 이럴 위험이 막 커요. 올라가다가 입주 때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기다리면 되겠지. 잠깐 올리고 이제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장기적 그래프는 하향세인데 이게 절대 시장에서는 직선이 아니란 거죠. 사실 제일 궁극적으로 얘기해 준 게 이런 혼란 시기, 더구나 요인이 많이 막 융합되고 많은 요인이 있을 때 그래프는 춤을 춰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자, 숨어 있는 이 직선, 장기 추세의 무엇냐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장기 추세선 제가 그전주에 잠깐 얘기할 때 얘기했죠. 장기소에 보면 양극환이 고룡환이 뻔한 숫자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추석 때 누워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좀 많이 쉬었어요. 사실은 피곤해서 많이 쉬었는데 그때 기사만 검색해봤죠. 근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50대의 69%가 부동산 자산 포함해서 5억 미만의 자산 구조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 지금의 분양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장기적 선이 어떠냐를 판단하셔야지 무작정 지금 좋은 것 같고 우리는 절대 지금 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시면 대부분이 최소한 세금 문제도 2년 이상 걸릴 거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새 임대 계약하고 뭐 하다 보면 분명히 다 2년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 선이 중요한 게 제가 3주 동안 강의한 게 중요한 게 사실 내용이 이거거든요. 어떤 기준을 잡은 다음에 그게 다 춤을 추면 현재를 가기 때문에 절대로 중요한 건 현실은 춤을 추는데 그래프가 이 장기 이 직선을 빨리 파악하는 거. 이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지금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근데 공간은 확대가 되지 않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장기 추세선을 보긴 보되 이거는 이제 여기가 좀 관계 약간 떨어지는 문제인데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앞으로 부동산 분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공간, 제한의 도시 공간이라고 생각만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더 이상 우리 팽창 없어요. 이게 부시건 다시 짓건 뭘 하든 간에 그 조그만 공간에서 이동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동에 제한이 걸리고 공급 물량이라든가 수요자의 제한이 다 걸리고 거기서 풀리면 많은 얘기가 풀리실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무조건 공간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제한된 이 도시 공간에서만 우리가 어떤 수요 공급, 수요 단가 가능한 현실 이 얘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아까 말대로
이런 것들 있죠. 한정 공간은 부작용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뻔한 얘기예요. 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 있죠. 고령화 양극화, 인구 감소, 뭐 직업 도심생 이런 자체가 이 도심 공간에서 서로 이동하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도심에는 싼 집을 만들기 되게 힘들죠. 쉽게 말해서 나가기도 쉽지 않죠. 나이 들으셨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고요.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 이건 세미나 같은데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되 푸실 때 반드시 한정 공간에서만 푸세요. 자 이거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한 3주 끌었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요즘에 이 자산 분석에서 인터넷에 의미 없는 지식이 되게 많아요. 왜? 인터넷이 발달해서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의미 없는 전문가, 의미 없는 지식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이론이죠. 현실은 다른데. 그리고 부동산 여전히 현장과 숨겨진 현실을 보는 시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현장을 단지 문제냐면 현장을 보는 기준이 과거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 우리가 인구 팽창할 때 그런 기준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혼란 시대, 지금 아까 말대로 어려워요 투자가. 너무 요인이 교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단순화시키던 나머지 과거의 기준만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대는 변화된 걸 인정하면서도 기준은 과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싶으니까 인터넷 단수 찾아보고 그런 글들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은 현장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그다음에 단지 현장을 갔을 때 그 보는 기준이 과거 다르다.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중요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가 절대 직선이 아닙니다. 오르던 떨어지던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해요. 되게 어려운 얘기여서 3주 동안 제가 어려운 얘기했는데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얘기고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세미나 같은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틈틈이 이 얘기를 풀어서 해드리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